네, 안녕하세요. 세네시의 김강수 세무사입니다. 오늘 주제로 중소기업만 가능한 가업승계 절세 꿀팁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가업승계 준비하시면서 한숨 쉬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금 때문이겠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증여세율이 최대 50%입니다. 사업할 때 세금 적게 떼고 지원도 많이 해주면서 저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시겠죠. 근데 현실은 아니죠. 대표님들 열심히 일하실 때는 급여에서 지방세 포함 49.5% 떼가시고 건보료 같은 기타 세금도 다 내라 하고 각종 증빙이나 관공서 업무 처리할 때도 비용도 다 받아가시잖아요. 힘들게 키운 기업 내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세금을 저만큼 뗀다라고 하니 옆에서 지켜보는 저부터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요. 대표님들은 어떠실까 생각하면 한숨을 안 쉴래야 안 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금 때문에 가업승계 포기했다는 대표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악덕 대표랑 억지로 동업하는 기분이라고. 본인은 스트레스 받아가며 밤낮으로 일하는데 동업자 한 명은 규제하고 제재만 하더니 돈 가져가려고 하니까 동업자라고 5대5 뚝 떼어간다고. 그것까지 참고 일했는데 반뚝 잘라간 거에 대해서 자녀한테 또 물려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50%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중소기업 대표로 우리나라에서 산다는 건 국가랑 대표님이랑 75대 25로 동업할 각오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하시겠냐고 분통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안 했을 거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국가랑 동업을 하는데 국가가 75, 그리고 대표님이 25로 동업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너무한 것 같은데요. 오늘 세무사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활용하면 이런 동업을 피할 수 있을까요? 국가와 동업을 아예 피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에 살면 세금은 내야 되니까요. 하지만 대표님이 25가 아니라 국가보다는 훨씬 많이 가져가시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사실 가업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긴 합니다. 바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증여 특례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업에 한해서는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낮은 세금만 부과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사후기간도 너무 길어서 대표님이 맘 놓고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죠. 하지만 활용만 가능하다면 매우 좋은 제도이니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세네시 채널에 이창하 세무사님이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법인에서 돈을 가져올 때도 유용하고 자녀분께 가업승계 하실 때 더욱 유용한 꿀팁 중에 꿀팁, 바로 신설법인을 활용한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신설법인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진행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업승계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법인은 경영권을 가진 임원과 재산권을 가진 주주가 따로 있죠. 경영은 아버지가 해서 그 대가로 월급을 받아가시고 투자는 배우자나 자녀가 해서 배당이나 배당을 받을 권리, 즉 이익잉여금을 받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전의 차등 배당 또는 초과 배당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차등 배당 또는 초과 배당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회사 지분율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차등적인 배당률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도인데 2021년부터 그 조세피가 만연하고 가세당국이 생각해서 배당받는 주주가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는 차등 배당 제도와 같은 효과를 신설법인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로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대기업 계열사들에게 과세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현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세가 되는데 왜 좋다고 할까요? 네, 중소기업에는 법에 정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 45조 3 사항에는 그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데 중소기업끼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사항이 무려 2014년부터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세무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당하게 거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네, 중소기업끼리는 일감을 몰아줘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상에서 보시면서 나중에 가서 준비해도 늦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때 가면
당연히 넣습니다. 예전 기사 칼럼이긴 한데 정말 좋은 표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7년도 11월 22일 일감 몰아주기 세법 개정이 될 시기에 나온 칼럼인데 가업 상속 조세 부담의 일감 몰아주기까지 피트팬 증후군을 앓는 중견기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표현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아이는 피트팬, 승계 때문에 중견기업이 되기 싫어하는 중소기업.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회사가 어중간하게 덩치가 있으면 혜택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덩치가 크다의 기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대표님이 가업 승계를 시작할 때쯤이면 대표님이 일감 몰아주기를 할 수 없는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중견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렇게 정책을 낸 이유가 우리나라 소득세율과 비슷하게 누진세율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중견기업은 안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럼 과연 일을 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 자, 누진세율이라는 게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을 안 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안 하면 다른 나라가 할 텐데 국내의 경쟁만을 얘기할 때는 맞는 얘기지만 과연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확장하면 맞는 이야기일까요? 예. 흥분해서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만 다시 돌아와서 중소기업끼리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현재로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중소기업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네, 무조건 유리한데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업체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입니다. 하청업체는 협력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각종 인증도 대기업에서 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신용등급도 BB0 이상을 요구하는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업력 3년을 요구하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회사가 등록이 어려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실적이 중요한 건설업체, 강급 입찰업체입니다. 신설회사로서는 실적이 없어 입찰이 참 어렵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타 사업 특성상 가격 경쟁이 심하여 한 곳에 있으면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서 원가 절감이 가능하나 다른 장소에 분리하면 원가가 올라가거나 또는 환경 규제 등 허가가 안 나오는 업체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기 힘들겠죠. 이 외에도 직면한 경기나 운영에 대해서 실현하기 어려운 기업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신 대표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들 중에 증여나 상속뿐만 아니라 절세에 대한 생각도 있으시면서 지금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당장의 매출을 올리는 데만 집중하시는 대표님들을 여러 배웠습니다. 그런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플랜이라는 게 이런 기업은 이런 플랜을 뚝딱, 저런 기업은 저런 플랜을 뚝딱 이렇진 않습니다. 대표님들의 상황도 다 다르지만 플랜도 플랜끼리 엮어 있고 가세당국의 트렌드도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플랜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을 두고 공을 들여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때 가서 하면 당연히 넣는다는 말씀, 이 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가업 승계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신 대표님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